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 2명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공모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광주 전남에만 93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28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으로는 16년 만에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광주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가운데 넉 달치 예산이 또다시 긴급 편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 2명이 성희롱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수학여행과 MT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알려져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광주의 한 대학교 수학여행에 지도교수로 참여한 58살 모 교수는 학생 20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던 중 한 여학생이 덥다고 말하자 이 교수는 더우면 옷을 벗어라, 나도 벗겠다고 말했습니다. 여학생들은 학교에 취업했을 때 교장이나 교감이 술을 따르라고 하면 오빠 오빠 하면서 술을 따르는 게 좋다고 발언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 여학생은 일단은 교수가 옷을 벗으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도 여자로서 기분이 나빴고 대부분 학생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반응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교수는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 다른 교수는 지난 3월 MT에서 남학생을 여장하는 게임을 하는 도중 여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가슴이 큰 여자가 좋다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수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있던 여학생 대부분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쉬쉬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학 측은 교수와 학생들을 격리시켜 피해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사실 확인을 한 뒤 사안에 따라 교수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사 주변의 CCTV와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런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식당에서 범행 장소인 관사까지의 거리는 2km. 이들은 지난달 21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두세 차례씩 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경찰은 이동 경로에 있던 두 곳의 CCTV를 분석해 이들이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49살 박모 씨가 처음 교사를 태우고 출발한 30초 뒤에 34살 이모 씨의 차량이 뒤따르는 장면이 확인된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39살 김모 씨 역시 20여 분 후 박 씨의 전화를 받은 뒤 출발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에는 이들의 차량 3대가 관사에서 차례로 넘어오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통화 내역이랄지 차량 이동 경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피해 교사도 이들이 식당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관사에서도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모 혐의를 추가한 경찰은 피해 교사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의자 자녀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피의자들의 얼굴이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 국민의당의 박주선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건 16년 만입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겠지만 개인의 영광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겸손하고 초지를 잃지 않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결속과 단합이 더 강화되는 그런 방향의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동남을 선거구가 지역구인 박주선 신임 부의장은 호남에서만 4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00년 허순 보성 선거구에서 당선돼 처음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 동구에서만 내리 3번 당선됐지만
그때마다 당적이 달랐습니다. 정치 역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3번 구속에 3번 무죄 판결로 정치 탄압과 억울함의 아이콘으로 비춰졌지만 4번째 구속 때는 유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뚜기처럼 혹은 불사조처럼 살아나 국회 부의장에 오른 박 의원에게는 두 거대 정당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위치에 오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한층 높은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건 15대 국회 때 김봉호 전 부의장 이후 16년 만입니다. 한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산자위원장 선출이 유력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계호 의원과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은 예결위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전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00명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를 시민단체들이 내놨습니다. 시민단체는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검은 천위에 28이라는 숫자가 촛불로 만들어집니다. 광주 전남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숨진 사망자 수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4차 피해 접수까지 진행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28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광주 전남에서 모두 93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사망률이 30%로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진 겁니다. 전국 사망률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전국 피해자는 모두 2,300여 명. 시민단체는 199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만큼 잠재적 피해자가 최대 22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드러난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의료비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는 광주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전북 전주와 강원도 춘천 등 전국 광역단체를 돌며 지역별 피해 현황을 발표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번 달이면 누리과정 예산이 또 바닥나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교육청이 넉 달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3번째 땜질식 처방입니다. 10월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또 바닥이 드러난 광주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오는 9월까지는 어떻게든 예산이 편성돼 보육대란 위기는 일단은 피해가게 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희국 교육감, 조용표 시의회 의장은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치 유치원 예산 248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4개월치 어린이집 예산 240억 원은 광주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어린이집 예산은 빼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9개월치를 편성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합의안으로 절충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지난 1월과 4월 각각 3개월치와 2개월치 누리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서 벌써 3번째 땜질식 처방입니다. 그렇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또다시 누리 예산이 고갈되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지방재정교부금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김영란법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직자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규제한다는 좋은 취지로 제정이 됐습니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요, 농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일은 전체의 절반 이상, 한우는 대부분, 인삼은 70% 이상이 5만 원 이상의 명절 선물 세트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매출이 크게 줄면서 농수축산업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 상한선인 5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값싼 수입 농축산물을 찾으면서 이 법이 수입 농축산물 장려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야가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서요. 20대 국회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 개시일은 오는 9월 28일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들이 대규모 채용에 나섭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1개 전력 공기업들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올 하반기에 1,3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업별 채용 규모는 한전이 720여 명, 한수원 170명, 한전 KPS 160명, 한전 KDN 60여 명 등입니다. 철거 논란을 겪었던 양림동 선교사 사택이 보존됩니다. 광주 기독병원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병원 소유의 선교사 사택을 직장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외형을 보존하고 내부만 리모델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안전 문제 때문에 사택을 철거한 뒤 신축하려고 했지만 원형을 보존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빛 동맹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이 함께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보성군 회천면 감자밭에서 봉사활동은 이루어졌습니다.